2022년 2월 24일 뉴스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대해 화가 났다고 소신 발언한 방송인 유재석에게 중국 관영 언론이 직접 비난을 쏟아냈다. 관영 언론 환구15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23일 한국 연예인들은 불에 기름을 부을 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사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언론은 유재석은 중국의 많은 팬을 보유한 한국 최고의 개그맨이자 방송인이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그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 직후 편파 판정에 화가 났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국 국민 사이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면서 유재석의 중국 팬클럽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많은 중국 팬은 유재석에게 전체적인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재석이 해야 할 일은 불에 기름을 더하고 또 다른 여론을 촉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여론을 이끌고 중국과 한국 국민 사이에서 더 건전한 교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15의 여론 부채질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환구15는 과거 BTS의 수상 소감으로 트집을 잡고 한중 양국의 혐오 감정을 유발한 관영 언론이다. BTS는 2020년 7월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을 수상한 뒤 시상식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환구15는 해당 소감을 정치적 발언이라 지적하며 중국 내 비난 여론을 부채질했다.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제 소식을 전하는 환구15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국 홍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언론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반도 전역이 혼란스러울 때 중국 내 혐한과 반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한 언론 역시 환구15였다. 중국이 국영 언론 매체인 환구15까지 동원하여 한국 연예인 발언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치졸하고 한심한 소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선거일을 2주 앞두고 지지율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과 머니투데이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39.0%, 이재명 후보는 38.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주 전, 2월 2주차,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1.4%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였다. 이어 그 뒤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9.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3.0%를 차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으로 점화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갈등이 폭로전으로 비화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후보 주변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달 초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후보 사퇴를 전제로 양당 합당 등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당 선거본부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윤 후보 측근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적 조언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의 행동이 윤 후보의 적극적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 폭로전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에서는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직접 찾아가 마지막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안 후보를 상대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면서 반문재인 연대가 아닌 반윤석열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유세에서 대통령이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 머리가 없는 대통령은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 머리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1970년대, 1980년대 얘기라며 지금은 모든 분야가 복잡해져서 한 분야에도 매우 많은 전문가가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의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엉뚱한 사람을 뽑아 우리나라가 엉뚱하게 나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슨 주술의 시인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론에 맞설 카드로 책임총리제와 다당제 보장을 제도화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틈을 타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 정치개혁 연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전까지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때는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힘을 빼면서 야권과의 통합정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선 투표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요구해온 정치 개혁안이다. 법원이 대구서도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이 대구시의 카페 식당에서 60세 미만 대상 방역 패스와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고 방역패스의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산율 0.81명의 인구 5.7만 명 자연 감소로 소멸하는 대한민국.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급격히 줄어든 출산을 장려하겠다며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 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지난 한 해 동안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0.84명, 대비 0.03명 감소,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간신히 0.8명대를 지키긴 했지만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경제부총리는 24일 액화석유가스 압축 천연가스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차종 다양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2400km의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일반국도 14,000km에 대한 3차원 정밀지도를 연내 구축할 것이라며 현재 7개인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앞서 8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량도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갤럭시 S22의 첫날 개통 실적이 3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자사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3일 밝혔다. 갤럭시 S22 시리즈 일반과 플러스,
울트라의 3개 모델 중에서는 S펜을 내장한 울트라 모델이 전체 사전 판매량의 60%를 차지했다. 특히 기존 갤럭시 노트 사용자 중 갤 S22 울트라 구매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8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량이 약 102만 대로 집계되면서 역대 S 시리즈 가운데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은 2017년 출시한 갤럭시 S8의 100만 4천 대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